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좀 인상적이셨습니까? 좀 새로 쓰는 취임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누가요? 정치권 안에서. 저는 사실 연설 비서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 비서관이 문제다. 제가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교체할 것 같은. 네. 네. 왜냐하면 8.15라는 거는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실망했던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15 때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내므로써 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기대할 만하구나 이런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꿈을 불러일으켰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지 못했다. 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로울 게 없었고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렇다고 제가 폄하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실무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월 15일 어떤 역사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서사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또 통일에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 국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좌절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래서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담대한 구상 부분도 사실 뭐 다 좋은 얘기지만 그냥 어떤 실무적인 것을 늘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안을 북한에 한다든가 어떤 국제사회에 뭔가를 던진다든가 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없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볼 때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뭐냐.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연설문 안에 넣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요, 대통령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연설문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통령이야.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이 연설문에 녹여놓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어떤 정치인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대통령실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크게 반향을 못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게 뭔가 100일을 기념해서 인사혁신, 인사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요구된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그다음에 홍보수석 교체, 뭐 대변인 교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보강.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특보로 보강되는 것 이외에 다른 인사의 교체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지금 사실상 이준석 대표도 비상사태다. 사실은 비서실이 문제다. 대통령실 내부가 문제다. 여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큰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어쨌든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의 가장 이제 우리가 축을 세 가지를 보면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정부,
예. 그다음에 당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심각하냐? 전 대통령실이라고 보거든요. 1번 대통령실. 네. 아까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8.15 연설 하나도 이렇게밖에 못 쓰는. 못 하느냐. 네. 연설 비서관. 연설문도 문제고 네. 사실 이것은 연설문을 쓰는 게 그냥 비서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의를. 정말 우리가 이번에 8.15 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것을 이끌어 가야죠. 네. 근데 비서실장이 그러한 역량이 과연 있느냐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기재부 그리고 관료 뭐 출신이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비서실장이 아닌 뭐 정무수석이 하든지, 뭐 누가 대신 하든지, 뭐 네. 누군가가 해야죠. 네. 그럼 비서실장이 시키고 그냥 가든지, 네. 그죠? 근데 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저는 뭐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 안 바꾸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검찰총장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누가 편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행정관 또는 내 아주 측근 비서, 수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 편한 사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것을 지휘해야 하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실장급 수석들 이것은 사실은 나의 사적인 수족이 아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큰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네. 나를 보좌하면서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면 쇄신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절대 이것은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율 반등해봐야 큰 뭐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네.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네. 뭔가 잘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실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내용의 자체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지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먼저 손을 대야 되고 홍보는 그게 잘 되고 나서 홍보 문제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내용이 부실한데 홍보 잘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지났습니다. 지나갔어요. 예. 네.